10월 1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고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그러니까 내일 화요일 6시 40분에 당산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별별 특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요일 날 저희들이 별별 특강을 하지만은 수요일 날이 개천절이라서 휴일이기 때문에 10월 2일 별별 특강을 오후 6시 4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대북 평화쇼 이면에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에 한해서 참석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말에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요. 어떤 분은 제가 이 출연자와 함께 이 대기업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비판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대해서 대기업의 이 폐해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보수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원격 의료나 또 더 나아가서 이 인터넷 은행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정경유착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끔 때에 따라서는 저보고 위장 보수라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저하고 가까운 사람조차도 그런 문제를 이렇게 걸면서 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시종일관 제 주관성을 가지고 이런 비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연자 중에는 저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출연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비판을 하지 않았는데 절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좀 섭섭하다,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보통 국군의 날에는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퍼레이드를 하면서 열병식도 하고 이러면서 국군들이 서울 도심을 이렇게 휘젓는 그런 날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문 정권이 북한과 대북 평화쇼를 하면서 안보를 해체해가는 국면에 있어서 그런지,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나 퍼레이드 같은 것은 다 사라져 버렸고, 자, 걸그룹 등을 초대해서 K-팝을 이렇게 한다, 즉 K-팝 쇼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오늘부터 최전방에는 DMZ에서 지뢰 제거가 시작된다. 그래서 JSA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시범적으로 지뢰 제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한국 국군의 날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사들을 다 중단한 채 기껏해야 국군의 날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오늘 6시 반에 전쟁기념관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행사를 갖는데, 그 행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 태권도 시범과 축하 공연, 싸이 공연, 걸그룹 공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싸이는 오늘 무료 출연을 한다는데요. 저녁에는 공군 특수비행팀이 서울 도심에서 야간 에어쇼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모든 국민들은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의 날 하이라이트는 한마디로 시가 행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되면 5년에 한 번씩은 광화문이나 테헤란 일도에서 탱크를 동원해서 시가 행진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번은 그냥 국군의 날이 아니라 꺾이는 수에 해당되는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70주년인데요. 그 사람으로 하면 이 고의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 국군의 날에 시가 행진이고 뭐고 없이 그냥 구석에서 실내에서 조용히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국군의 날에 지뢰를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9.19 평양선언 합의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불쾌한 부분입니다. 자,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늘 DMZ 지역 중에서 공동 개입 경비구역 JSA와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에서 지뢰 및 폭발물 제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회담에서 남북이 채택한 이 군사 합의서에는 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 주변의 지뢰를 우선 제거하고 또 동시에 시작되는 화살머리 고지 지뢰 제거 작업은 11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측도 오늘 뭐 지뢰 제거 작업을 한다는데요. 그래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나면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가 가동이 되어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 규칙과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 근무 형태 등을 마련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원래 남북은 JSA에서 비무장한 남북 한군 장교 각 35명씩이 근무하는 공동경비 형태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JSA에 대해서만큼은 중앙 분계선도 없어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는데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미군이 판문점의 관측에 장애가 되는 이 미류나무를 제거하려다가 북한군이 도끼를 들고 와서 미군 장교를 죽였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 군사 분계선의 표식물로 콘크리트 선을 설치하고 남북 초수도 분리되고 대화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검은 선글라스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경비병은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 또 북한군이 지난번에 오청성이 탈출 때 봤지만은 AK 소총 등을 사용해서 쏴댔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복원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런다고 보십니까? 결국 남북 지뢰 제거와 JSA 근무 형태 변화는 북측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대처하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지뢰부터 제거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JSA를 비무장화한다고 해서 지뢰를 제거한다 해서 한국군이 위로 넘어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북한군이 그렇게 응해주는 거죠. 왜? 남침 가능성은 북이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크지만은 한국이 북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북이 원하는 것은 아마 전 군사 분계선 일대의 지뢰를 다 제거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제거하자면 불만이 남측에서 나올 거니까 지금 JSA부터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철원 일대가 과거에 굉장히 6.25 때 격전지였죠. 그래서 그 격전지의 지뢰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 그 구실로 유해 발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에 이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남북이 공동으로 그 지역에서 마지막 전투가 치열해서 많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발굴한다라는 핑계로 그 전에 지뢰부터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국군 전사자 209, 미국 프랑스 유엔군 전사자 309가 매장된 걸로 추정되는데
이 종전 직전인 6월 29일과 7월 11일 두 차례의 중공군의 공격에 맞서 승리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유해 발굴을 위해 시범 발굴 지역 내에 남북 간에 12m의 도로도 만들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면서 지뢰 제거와 도로 공사에 공병대가 투입된다는 겁니다. 6.25 때 최대 격전지에 유해 발굴을 한다라는 걸 빙자해서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대 격전지일수록 군사적 요지일 건데 그 지역마다 전부 유해 발굴을 빙자해서 지뢰 제거를 하고 또 지뢰 제거를 하기 위한 실무적인 부분 때문에 도로까지 낸다고 하면 앞으로 북한군에게 한국에 방어해야 될 핵심적인 요지들은 전부 무방비 상태로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월 1일이 왜 국군의 날이 되었느냐? 이것은 49년에 이 10월 1일 날 공군이 창립되음으로써 한국이 미국에서 중고배가 아니죠. 미국에 못 쓰는 함선들을 가져와서 해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국방경비대가 국군이 되었으니까 국군과 해군은 있었는데 공군이 없었는데 이날 미국에서 또 경비행기 등을 가져와서 이제 공군까지 이렇게 만드는 날이기도 하고 1950년에 6.25가 나가지고 이렇게 낙동강 전선까지 몰렸던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9.28 이 서울 수복을 하고 38선을 넘어서서 다시 북으로 넘어간 것이 10월 1일이라는 겁니다. 자, 6.25 전에는 이 38도선으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성도 남한에 속했고 더 나아가서 황해도에 이 튀어나온 이 반도도 남쪽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해도 측에 이 38선에 의해서 잘려진 남쪽으로 돌출한 반도는 일종의 섬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38선을 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밑으로 뺏겼던 땅을 다 회복하고 수복하고 북쪽 영토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53년에 현재 각자가 지키고 있는 위치에서 정전협정이 맺어졌는데 그것은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는 38선으로 직선으로 잘랐고 이제 1953년에 휴전이 되면서는 각자 점령해 있는 위치로 잘랐는데 우리가 동쪽에서는 위로 좀 많이 치고 올라가서 그 당시 북쪽이든 속초나 이런 도시들은 회복했지만은 대신에 개성이나 이 서쪽에 있던 땅들은 좀 잃었지요. 황해도에 있던 땅도 잃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억 속에 좀 간직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50, 70, 100 이런 날들은 성대하게 영자로 꺾이는 날들은 뭔가가 이 국군과 국민들이 어울리고 국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 무슨 평등, 박애 이런 걸로 무장된 프랑스에서도 지난번에 마크롱이 트럼프 불러다가 프레이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프레이드를 합니다. 프랑스가 무슨 주적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기념식을 치러야 될 국군의 날에 그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그것도 저녁에 6시 반에 모든 군사적 행사나 이렇게 쇼잉은 생략한 채 가수와 싸이와 걸그룹을 불러서 축하 공연으로 때운다. 자, 그런데 좌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사 퍼레이드는 독재 국가에서 주로 한다. 그러면서 더운 여름날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를 여름 내내 했다가 10월 1일 이렇게 국군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장병들에게 힘들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즐기도록 했다.
자, 전쟁 기념관에 쇼 하는데 가서 보는 민간에도 표를 1000개를 추첨으로 이렇게 오라 했다는데 거기에 도대체 가서 볼 군인들이 몇 명 된다라는 겁니까? 자, 이 위문 공연 아니겠어요? 주로 군인이고 일부 민간인들을 추첨으로 이렇게 오라 했다니까. 그러면 이거 뭡니까? 과거에 군부대에 가수들이 가서 하던 위문 공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 문재인이 평양에 도착을 해서 백화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리에 동원된 15만 명, 아마 새벽부터 왔을 겁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물통에 물도 못 가져갔다. 그리고 북한에 대중교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구획을 지정한 부분에 한복을 다려 입고 가서 전부 출석 점검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몇 시간을 길거리에서 기다려서 손을 흔드는 북한 인민들이나 능라도 경기장에서 가드 섹션, 매스게임, 집단 체조를 하는 10만 명의 동원된 사람들은 한 6개월 재장 훈련을 하고 그 옆에 관중으로 왔던 15만 명도 아마 걸어서 거기까지 오고 와서 한참을 기다려서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는 모습을 연출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왔던 북한 인민들한테는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 국군의 날 행사는 저녁에 K-팝 쇼로 끝내는 부분에 대해서 군인들의 고생을 걱정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북한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고생을 하는 부분은 그건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 군인들은 고생할까봐 안 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부분이 지나치게 졸렬하지 않냐라는 말을 북한의 능라도 경기장의 모습을 보고 감격받았다라는 이 정권의 고위층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한 신문은 지적을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걸개 그림이 사진이 걸린 서울시청 광장 구석에 9.28 서울 수복 68주년 기념 전시판이 있는데 우리 국군과 미군이 1950년 9월 18일 서울을 다시 탄압했다라는 글로 시작되는 전시물 어디에도 누가 서울을 언제 어떻게 침략했는가 하는 말은 없고 그냥 적을 격퇴했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정교조 성향을 가진 이 교육감에 당선된 사람들은 일선 학교에 자유민주주의나 남침이라는 말이 빠진 역사 부교재를 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군의 날을 광복군 설치 1인 9월 17일로 바꾸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에서 이걸 막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도 대북전단 살포조차 막겠다고 하고 있고 경찰관이 이 직무집행법을 내어 걸고 시민 안전이 위험할 경우 경찰이 억류 비난 같은 조치를 강제로 취할 수 있다면서 이제 대북전단 살포까지 지금 막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여당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북전단을 보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에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영역 안에 있다 볼 여지가 크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대법원의 이런 판례까지도 거스르면서 이제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처벌하겠다. 그래서 이 정권 사람들은 북한을 비판하고 북한의 인권을 지적하면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고
국군에 대해서는 구석에 처박았어. 시원하 봐라. 너네들은 이제 전쟁 날 일 없으니 걸그룹이 흔드는 시원하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 국민들은 국군의 날이니 이따위는 신경도 쓰지 말하면서 국군의 날 이제 JSA와 철원 격전지에서 지뢰 제거를 하고 도로를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정도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기 싫어서 이제 뭘 합니까? 법을 만들어서 방송법으로 유튜버까지 이제 처벌을 하고 방송을 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면서 온갖 언론을 다 동원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근원이 보수 유튜버 채널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황정수 뉴스 브리핑은 아마 저들이 저한테 대해서 가짜에 대한 시비는 하나도 걸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지 가짜 뉴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들에게 빌미를 줘서 탄압의 구실이 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 정권은 이제 국민의 입을 막고 국군을 부끄러워하고 북한을 비판하는 전단을 날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 나라를 친북, 종북, 파시오 독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국군은 한마디로 기찬을 따름인 조직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우받고 있다 봅니다. 자기 나라 군인을 부끄러워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